람보르기니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차 바로 테메라리오입니다. 테메라리오가 이름도 좀 어렵죠. 그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이름은 아닌데 우라칸의 후속 모델입니다. 람보르기니의 작은 스포츠카들 1세대가 이제 가야르도였고 그 다음이 우라칸, 그 다음에 테메라리오까지 이렇게 발전을 한 건데 엄청 세게 생겼죠. 엄청나게 세게 생겼습니다. 론칭 행사인데 아무래도 좀 귀중한 차량이다 보니까 한 대밖에 없는데 매체가 되게 많아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역대 필이고요. 지금부터 이 테메라리오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가 상당히 납작하게 생겼어요. 테메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Y자형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서 그게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Y자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육각형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센서 있는 쪽도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부터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곳이 상당히 많죠. 일단 이쪽에도 있고요. 요 앞에도 있고요. 와, 진짜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지 시등이 요 아래쪽에서 들어오네요. 예, 방금 전에 보셨나요? 방향지 시등이 저 주간주행등 아래쪽에서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필러 밑에 쪽에 휠하우스가 위치해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엔진은 미드십입니다. 구동 방식은 4륜이거든요. 테메라리오 같은 경우가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얼마 전에 또 국내에 소개됐었던 이 람보르기니의 가장 높은 모델이죠. 레브엘토. 레브엘토 같은 경우에도 PHEV입니다. 12기통 기반의 PHEV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V8 기반의 PHEV예요. 그리고 우루스 SE, 그 여러분들 아시는 SUV 있잖아요. 걔도 PHEV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람보르기니는 이번에 PHEV로 거의 모든 라인업을 꽉 채웠어요. 람보르기니의 전동화가 PHEV라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동 방식을 얘기하다가 왜 PHEV를 꺼내느냐 하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엔진 미드십에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을 굴리는데 4륜구동입니다. 어떻게 4륜구동이냐?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 차들을 보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엔진은 전륜을 굴리는데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엔진의 출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뒤에 전기 모터가 그냥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형태잖아요. 얘는 그거의 리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건 엔진만 해. 그러면은 앞바퀴는 어떻게 되느냐? 앞바퀴는 앞에 있는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해줍니다. 테메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무려 트리플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터가 3개가 들어가요. 우선 이 엔진에서 미션 통해서 동력을 전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전기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전기 모터는 전륜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이 무려 920마력이다. 미쳤죠? 920마력이래. 그리고 그 920마력이 나오는 최고 RPM이 1만 RPM. 1만 RPM에서 920마력을 그냥 미친 듯이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70kg 포스미터대가 좀 넘어요. 70kg 중반 정도 되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게 많은 배터리를 탑재를 하잖아요. 보통 한 10kW시대의 배터리, 20kW시대의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3.7kW시, 예, 조금 아담한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딱 봐도 어디 배터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배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잠깐 문을 열어보면 센터 터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여기 있는 충전구를 통해서 이제 급속 충전은 안 되죠. 예,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EV 모드로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온전히 출력을 내는 데에만 쓰는 모드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테메라리오에는 무려 주행 모드가 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3가지면은 저는 기억 못해요. 디자인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측면 뷰를 보시면 근데 사실 람보르기니 차를 디자인 갖고 논하는 게 필요한가요? 미드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엔진 있는 쪽으로 상당히 공기 흡입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 뒤쪽으로 해서도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곳도 있죠. 뭐 다운포스를 형성하는 이쪽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룸 쪽으로 방열을 위해서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는 20인치 사이즈가 들어갔고요. 후륜은 21인치네요. 타이어의 폭이 3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의 폭을요,
이 뒤에 가서 보시면요, 다이렉트하게 보입니다. 뭐 숨기려고도 안 했어요. 타이어가 그냥 바로 보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인 만큼 브레이크 캘리퍼나 디스크 다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하부에 립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유리창 있는데 쿼터 글라스 부분에 이런 장식이라든가, 그리고 천장 쪽도 보시면요, 싹 다 카본, 탄소 섬유를 미친 듯이 둘렀습니다. 엔진룸 안쪽으로 보면은 쑥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V8. 많은 슈퍼카들이 배기구를 위쪽으로 빼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테메라리오 역시 배기구가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엔진의 열을 방출해내는 곳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뒤쪽은 대부분의 파츠가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드십 방식이기 때문에 뒤가 무겁잖아요.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카본 같은 소재를 통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달린 차이기 때문에 이 차량 제로백이 무려 2.7초래요. 그러니까 뒤쪽에 제대로 되어 있는 디퓨저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놓쳤는데, 운전석 쪽은 G9고 반대쪽 조석 있는 쪽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충전구인데, 이런 것들도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리어 램프도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배기구도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각형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많이 올라갔을 땐 이게 딱 위로 올라가면서 다운포스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사이드미러도 다 카본입니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거울의 형상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와,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요, 도어트림이 통짜로 카본이에요. 통짜로 카본이고, 일단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 이 끈이에요. 끈. 근데 이것도 알칸타라래요. 알칸타라 맞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량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내 잠깐 앉아볼게요. 근데 제가 이런 슈퍼카에 탈 수 있을까요? 어우. 생각보다 탈만한데요? 생각보다 탈만한데? 자세 자체는 거의 F1 드라이버예요. 발을 그냥 쭉 앞으로 뻗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 데 다 조절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은 계기판은 전자식,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작은 형태의 세로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조석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는 이 람보르기니 특유의 시동 거는 버튼하고 기어 노브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버튼들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버튼들이 이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크죠. 패들 시프트마저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뭐 약간의 수납 공간 정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또 뒤에 기다리시는 분 계시니까 내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릴 때는 편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내릴 때 좀 힘들구나. 이번에 만들면서 그냥 단순히 더 빠르게 막 그런 것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이라든가 그런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덩치가 작은 덩치가 아니잖아요. 이제 저같이 덩치 큰 사람들이 좀 힘든 게, 이런 슈퍼카, 이런 되게 낮은 차에 탈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릴 때는 조금 빡셌는데, 탈 때 그리고 타 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돈만 많이 벌면은 슈퍼카 탈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오늘 알려진 거는 이 실물, 전시 차량 딱 한 대 있는 거, 이거 실물 보여주는 거 하나랑 스펙적인 부분,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진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뭐 한국 출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출시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영상은 이 정도에서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테메라리오가 글로벌 론칭 자체가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론칭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한국 시장에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맨날 보도자료에서 사진으로만 접했었던 윙켈만 회장, 람보르기니의 회장님이 오늘 내한을 하셔갖고 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꽃중년이시거든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이탈리아 분들의 그 훈훈한 미모가 돋보이는 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람보르기니한테도 한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만간 실제로 도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딱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대필이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눈요기 한 번 더 하고 가세요. 테메라리오입니다.